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부정선거 폭로하는 이재봉 교수,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은 부정선거 척결뿐,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살라미 전술에 따른 한국 공산화 전략의 시발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변방국인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여러 실증적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학자의 주장이 우리를 아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살라미 전술이란 얇게 썰어서 먹는 이탈리아의 소세지 살라미에서 유래된 말로 하나의 과제를 두고 이를 부분별로 세분화시켜서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전술을 말하며 한 번의 목표를 관철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차례차례로 성공시켜 나감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전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매주 집회 참여해온 이재봉 울산대 교수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열린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대회 초청 연설에서 보통 부정선거가 있으면 야당이 앞장서고 또 대대적인 국민 저항이 일어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고 묵살을 한다라면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상규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청중들에게 한 이재봉 교수의 자문자답은 중국 공산당 때문이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세계 공산화 전략에 의해서 많은 나라를 종중, 즉 중국에 종속화시키거나 친중화시키는 전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전략으로는 공산혁명이나 티베트, 신장, 위구르처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하드파워 전략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으로는 문화적 침탈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전략을 쓰고, 세 번째는 샤프파워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과 여자, 여러 가지 비리를 몰아서 약점을 잡고 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으로 만든다면서 우리나라가 거의 20년 가까이,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여야 정치인들이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에 의해서 이미 종중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잡아떼고 있고, 대법원은 법률이 정한 기한을 어겨가면서까지 재검표 또는 일체의 선거무효소송 사건 심리에 대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헌법수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권합회처럼 빳빳한 투표지 다발이 재검표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것이 촬영돼서 일반에게 공개되었는데도 선관위는 원형 상태로 복원되는 형상 기억 용지라는 비과학적 확률 제로인 아주 비상식적인 변명을 늘어놓는 것과도 일맥상통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봉 교수는 포섭한 인사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막구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공산당의 샤프파워 전략에 관해서는 이것은 제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겪은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종중화 정도가 가장 심하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의 한국 공산화 전략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봉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절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나라를 종중화시키거나 속국화시키지 않는다라면서 지구전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이 시진핑과 모택동 사장을 찬양하도록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수 한국 정치인들은 이미 포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약점을 잡혀서 점진적으로 포섭이 된 상태라면서 조금씩 살라미 전법을 중국은 구사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다양한 전술전법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내려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송국을 장악하고 또 영화계나 문화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많은 사례들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분석이 되어 있었고, 또 그들 나라들은 경각심을 갖고 현재 중국 스파이들을 몰아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미국 공산화 전략은 대통령 부정선거 논란으로 미국 사회를 좌우 이념 대립과 반목과 갈등 구조로 분열시키는데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20대 여성 스파이로 확인된 크리스틴 팡이 수년간 동안이나 연방정보위원회 소속 엘릭 수아레를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과 깊은 남녀관계를 포함한 상당 기간 밀월관계 속에서 스파이 행각을 벌려오다가 중국으로 달아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미국이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고, 미 정보당국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공화당은 수아레 의원의 즉각적인 해임과 정보의 퇴출을 거세게 요구하면서 반발했지만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은 이를 묵살했고, 도리어 수아레 의원을 국토안보위원회로 배정을 해서 논란을 키웠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최측근으로서 정가의 보폭을 넓혀온 수아레 의원은 지난 2019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참여한 바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언론과 정보기관에 의해서 이러한 스파이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다행이지만은, 만일 그녀와의 밀월 관계가 계속된 상태에서 수아레 의원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은 미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미국의 예를 들었는지는 본 영상 후반부에 가시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 중에서 친중 인사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면은 그러한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 있는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은 학교 다닐 때 주사파, 즉 김일성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들은 지식의 능력은 형편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전까지 운동권 출신들은 상당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있었음에 비해서 지금의 문재인 정권 하에 운동권 출신들은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고 실제로 하지도 않은 그런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은 북한에 대해서 남한을 들어 바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학생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기 탄핵에 의해서 문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청와대를 그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저들이 왜 사회로 총선에서 무리하게 180석을 차지하도록 했나 하면은, 이건 역시 시진핑의 세계 공산화 전략 중에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오래전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23개나 되는 공자학원을 침투시켜서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공산당을 찬양하도록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공자학당에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중국과 거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가장 인접 국가이면서도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또 중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전부터 살라미 전법을 써왔던 것은 사실이며, 살라미 전법의 일환으로 사회로 부정선거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숨겨진 사실 때문에 사회로 부정선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저들 특수 집단의 특수 집단 세력의 그러한 노력이 매우 집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친중 발언을 하면서 매년 연초에는 앞다투어서 중국말로 새 인사를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재범 교수는 지난 4.15 부정선거는 결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기간산업, 최첨단 기술 등 나라의 국부를 중국에 팔아넘기고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이나타운화시키고 있는 매국 행위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부정선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모든 선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며 새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일은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의 속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정신 차려서 투쟁을 하고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부정도 없이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면서 오늘 방송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